안녕하세요. 황혼향기입니다. 그날 사모님이 여행을 떠나신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집, 꺼지지 않는 CCTV 불빛, 그리고 감춰진 마음 하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모님이 여행 가신 아침,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집이 낯설어졌죠.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그 말은 가벼웠지만 공기는 전혀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는 10년째 이 집의 가정부 박미연입니다. 55. 늘 하던 대로 식탁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부엌 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손이 자꾸 같은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모님이 남기고 간 스카프가 의자 등받이에 조용히 걸려 있었거든요. 회장님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책을 펼치고 계셨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종이 냄새, 낯익은데 묘하게 달랐어요. 홍차 드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지요. 오늘은 진하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사람의 온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손끝이 잠깐 스쳤습니다. 꽉 잡은 것도 붙들어둔 것도 아니었는데 시간이 짧게 멈춘 것 같았죠. 그날 밤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5번, 6번 똑같은 초침 소리가 가슴속에서 이상하게 커졌습니다. 사모님이 떠난 날 무언가 시작됐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서재에서 아주 낮은 한숨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낯선 택배기사. CCTV 점검 안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전 구역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현관을 닫자마자 제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복도, 모서리, 출입문 위, CCTV 전 구역 업데이트. 그날 이후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같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기록되는 집에서 우리는 얼마나 침묵할 수 있을까?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 씨, 잘 있죠? 여행지의 바람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사실 내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요,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예요. 예전 그대로.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여러 번 되감기듯 흘렀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 사모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얘긴 우리끼리만. 전화를 끊고 싱크대 앞에 서 있자니 물이 흐르지도 않는데 수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회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오늘은 소식할게요.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낯설게 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그분이 말했습니다. 정수기가 없으니 집이 조용해졌네요. 조용하다는 말, 그 안에 들어있던 건 평온이 아니라 빈자리의 무게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복도를 지나는데 현관 위 작은 렌즈가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이번 주 업데이트, 기록되는 집, 서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크 소리를 삼키고 돌아서려던 순간 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들어와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오늘 차는 미연 씨가 좋아하는 걸로 찻잔을 맞부딪히지 않았는데도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떨리는 제 손목에서였죠. 그 밤 사모님의 문장은 끝나지 않은 채로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 그리고 새벽 현관 카메라의 작은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가
꺼졌습니다. 점검일. 기사 2명이 와서 복도, 거실, 현관, 창가 쪽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기록은 전부 보관 서버로 가고요. 최근 3일치는 로컬에도 남아요. 기사의 말이 지나가는 잡담처럼 들렸지만 제 심장은 그때부터 계속 같은 자리를 두드렸습니다. 저녁 무렵 사모님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집 조용해? 네, 평소처럼요. 입술이 마른 줄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서재에 급하게 찾을 서류가 있는데 혹시 그분의 말은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서재 문 안 정리된 책과 서류 사이 책상 모서리 위에 조그만 검은 점, 새로 달린 실내 센서였습니다. 사각지대였던 곳, 이젠 더 이상 사각이 아니었습니다. 미현 씨, 회장님의 시선이 머뭇거렸습니다. 여기 오른쪽 서랍 좀. 서랍을 여는 제 손이 아주 잠깐 그의 손등과 스쳤습니다. 우연보다 짧고 의도보다는 길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만 남는 장면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28분 거실의 작은 모니터에 점검 후 테스트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 한순간 서재 문틀 쪽 실루엣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 서류가 많으셔서요. 제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하니까. 그 순간 등 뒤에서 짧은 전자음이 났습니다. 현관 CCTV의 자동 백업 알림.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로만 비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장면으로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면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눈앞에서 재생될 거라는 것을.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창밖에서는 봄비가 유리창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서재에 계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복도 바닥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치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안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건 분명 누군가의 억눌린 호흡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컵이 살짝 흔들렸고 작은 유리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미현 씨, 그때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2번 뛰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는 책장 너머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천장에 달린 CCTV의 붉은 불빛이 잠깐 깜빡거렸습니다. 그 빛이 마치 제 등을 향해 쏘아보는 눈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이내 멈추었습니다. 그 안쪽에서는 다시 한번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했지만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긴장과 외로움이 섞인 듯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앞에 서 있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어둡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잠시 앉아 있는데 회장님의 낮은 한숨이 문틈을 따라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의 CCTV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마치 그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미연 씨, 어젯밤에 서재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었더라고요. 저는 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숨소리가 계속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스스로 되뇌었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은 유난히 집안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빗방울이 멈춘 창문 틈으로 습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실에서 커튼을 털고 침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재 옆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단정히 닫혀 있던 문이었기에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사모님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호기심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서재 안은 조용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회장님의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고 그 옆에 은빛 시계와 함께 스카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스카프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사모님이 여행 전날 잃어버렸다고 하신 바로 그 스카프였습니다. 손끝으로 만지자 은은한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정수기 거잖아요. 회장님이 문가에 서 계셨습니다. 놀란 저는 스카프를 떨어뜨렸고 둘 다 동시에 그것을 주우려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었지만 제 심장이 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잠시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 복도 위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서로의 시선이 동시에 그 불빛으로 향했습니다. 그 빛은 아무 소리 없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급히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 쪽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짧고 빠른 탁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거실 CCTV 화면 하나가 검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셨습니다. 비가 와서 일정이 취소되었어요. 그분의 밝은 목소리가 오히려 낯설게 들렸습니다. 현관 센서가 반응하며 붉은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사모님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미연 씨, 내가 잃어버린 스카프 찾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손끝에서 다시 그 향기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빛 하나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연 씨, 혹시 CCTV 확인 좀 해줄래요? 그분의 말에 저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거실 쪽 영상이 하루치 통째로 빠졌더라고요. 혹시 뭐 이상한 일은 없었나요? 사모님의 눈빛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넘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서버 오류겠지. 요즘 기계가 예민해. 그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느릿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 안쪽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표면에는 RECBACKUP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기사들이 놓고 간 겁니다. 회장님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USB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사모님이 외출을 자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실 때마다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집이 조용한데 이상하게 편하지가 않네요. 그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CCTV가 자동으로 재부팅되었습니다. 화면에 짧은 영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11시 28분. 그 안에는 제가 서재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문 안쪽으로 회장님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둘의 모습은 마치 하나의 실루엣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영상은 10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지기 직전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남기면 안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말은 제 귓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관을 지날 때마다 CCTV의 붉은 불빛을 의식하며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언제 다시 그 영상이 켜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한층 가라앉아 있었고 사모님은 식탁에 앉은 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CCTV 파일을 복구해 봤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손끝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복구라니요? 사모님은 잔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삭제된 영상이 돌아오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모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며 차분히 물으셨습니다. 미연 씨, 혹시 지난주에 무슨 일 있었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별일은 없었습니다, 사모님. 하지만 제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님께서 서재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 신경 쓰지 마세요. 영상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우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말이 마치 모든 일이 이미 있었다는 듯 들렸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은 방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 들렸습니다. 확인했어요. 그 부분만 흐릿하더군요. 그 부분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엇을 봤고 무엇을 못 본 걸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녘 서재의 불빛이 다시 켜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회장님이 무언가를 찢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얀 스카프의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현관 CCTV의 불빛이 다시 켜졌습니다. 정확히 서재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방문을 열자 익숙한 향수가 공기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하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RECBACKUP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회장님께서 제게 건 바로 그 USB였습니다. 미연 씨, 이거 기억나죠? 사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던데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정말요? 그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으셨습니다. 화면에 복원된 영상 파일이라는 폴더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가 찍힌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408서 제밤 11시. 사모님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재 복도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제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얀 스카프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 언제였죠? 그건 우연히 지나가다. 이 집에서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칼끝처럼 날아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모님은 화면을 멈춘 채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미연 씨, 정직하게 대답해요. 그날 서재 안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이 제 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정수가 그만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영상은 지웠다면서요. 근데 왜 이게 여기 있죠? 회장님이 천천히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건 내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모님이 그를 막으셨습니다. 됐어요. 이미 다 봤어요. 사모님은 USB를 빼서 제 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돌려드릴게요. 어차피 진실은 복원되었으니까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오늘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USB는 이상하게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두려움보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다는 현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현관 CCTV 불빛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다시 기록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주방의 커피 향도 식탁 위 신문 냄새도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고 회장님은 묵묵히 신문을 접고 있었습니다. 미연 씨, 자리 좀 같이 해요.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원된 영상 408이라는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재생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서재 문 앞 손에는 스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회장님의 그림자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장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불편해서 새벽에 둘이 서재에 있었단 말인가요? 그 말이 내리꽂히는 순간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가. 회장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사모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잘못이라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날 내가 먼저 불렀어. 그 한마디가 공기 속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웃음을 지었는데 그 웃음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그래요. 결국 그렇게 되었군요. 사모님은 노트북을 닫고 일어나셨습니다. 두 분 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숨길 건 없겠네요. 그분은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현 씨, 네, 회장님. 당분간 내게 오지 마요. 그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식탁에 의자 하나가 비워진 채 그대로였고 사모님 방문은 하루 종일 닫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재 불이 꺼지고 거실 CCTV에 붉은 불빛만이 홀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마치 살아있는 눈처럼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붉은 점이 꺼지지 않는 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은 그날 이후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식탁에는 늘 3개의 식기가 놓였지만 그분은 앉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역시 말수가 줄었습니다. 신문을 보던 손끝이 자주 멈춰 있었고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 침묵이 마치 규칙처럼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버텨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오후 회장님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 말이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월급 명세서와 함께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쉬어요. 너무 오래 참았잖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모든 말을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분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나도 미안하오.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모든 감정이 그 한마디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바닥 위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의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기는 곧 괜찮아질 거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결국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오랫동안 지켜온 집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남은 제 발자국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하숙방에 돌아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사모님 스카프가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봉투 속에 넣으려다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향기, 그 온기, 그 모든 게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현관의 붉은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기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화면이 꺼졌을 뿐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내게 남은 유일한 벌이었습니다. 그 일을 뒤로하고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매일같이 그 집의 꿈을 꾸었습니다. CCTV 불빛이 켜지고 스카프가 바닥에 떨어지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다른 집의 가사 일을 맡았고 그저 하루를 성실히 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미현 씨 맞죠? 고개를 돌리자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머리칼은 많이 휘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회장님은요. 짧은 인사였지만 숨이 막힐 만큼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전보다 편해 보여서 다행이요. 덕분입니다. 그분은 시장 모퉁이에 있던 찻집을 가리키셨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마주 앉은 찻집 안에는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 향이 낯설게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은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정수기가 떠났소. 작년 겨울에.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평화로우셨습니까? 그래요. 다만 당신 이야기를 하셨소.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정수기가 그랬소. 미연 씨는 결국 죄책감 속에서도 진심이었던 사람이라고. 그 말이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USB 아직 갖고 있습니까? 회장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그걸 잘 간직해요. 언젠가 그 안에 있는 건 사라져도 당신 마음속 기록은 남을 테니까. 밖에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본 건 우연이라 생각합시다. 네, 회장님. 그분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인간적인 내가 남았소.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찻잔 속 커피 위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반사되었습니다. CCTV의 붉은 점과 꼭 닮은 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과의 마지막 만남이 있은 지 또다시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연락을 받지도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작은 상자와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록은 이제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 RECBACKUP였습니다. 컴퓨터에 꽂자 익숙한 폴더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408서 제밤 11시. 3년 전의 날짜였습니다. 손끝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오래된 영상처럼 흐릿했습니다. 복도 끝에 제가 서 있었고 문틈 사이로 회장님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때까지는 기억 속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가 달랐습니다. 그날 제가 몰랐던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에서 스카프를 받아 조용히 서랍 속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으로 돌아서 말했습니다. 정수가, 이건 내 책임이요. 그 말과 함께 화면이 꺼졌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내 안의 무게를 녹여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끝까지 사모님을 지키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컴퓨터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USB의 붉은 표시등이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전히 녹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책상 위 스카프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회장님.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봉투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햇살 속에서 USB가 천천히 빛을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와 함께 어딘가에서 붉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CCTV의 점 같은 그러나 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어떤 영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날의 기록이 여전히 재생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모든 기록은 결국 사라지지만 기억만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게 나의 벌이자 위로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록되지 않아도 남습니다. 사라진 영상보다 더 오래, 불빛보다 더 깊게. 끝났다고 믿었던 이야기. 하지만 어쩌면 아직 재생 중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